건강 플러스 인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남윤식입니다. 안녕하세요, 윤희영입니다. 네, 주변에 땅콩이나 복숭아 같은 식품 알레르기 있으신 분들 보셨을 겁니다. 잘못 섭취했을 경우에는 두드러기나 발진을 일으킬 수 있고요. 심한 경우에는 쇼크 증상까지 겪을 수 있다고 하네요. 맞습니다. 그리고 다양한 피부 반응 외에도요, 호흡기나 심혈관계에도 반응이 나타날 수 있다고 하는데요. 이렇게 몸 전신에 걸쳐서 나타날 수 있는 알레르기 증상. 오늘의 주제 바로 아나필락시스입니다. 벌침이나 땅콩과 같은 알레르기가 있는 것에 노출된 후 몇 초 혹은 몇 분 이내에 발생하는 아나필락시스. 특정 물질을 극소량만 접촉하더라도 전신에 증상이 나타나는 심각한 알레르기 반응으로 주로 즉각적인 증상이 나타난다. 아나필락시스는 중증의 전신 과민 반응을 말하는 것이고요. 이것의 특징은 갑작스럽게 발생하고 또 급하게 악화되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신의 중요 장기들이 손상을 받아서 급작스럽게 위험한 상황에까지 처할 수 있는 위중한 질환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음식을 먹은 후 나타나는 간지러운 증상부터 심하면 사망까지 이르게 하는 아나필락시스. 정확한 검사를 통해 유발물질을 찾아내 회피하는 게 상책이라는데 과연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걸까? 오늘 TV 주치에서는 독에 대한 생존 반응, 아나필락시스에 대해 자세히 알아본다. 네, 오늘 도움 말씀에 건양대학교 병원 호흡기 알레르기 내과 정인범 교수 나오셨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의 주제가 이제 아나필락시스인데요. 가끔 드라마나 영화 같은 거 보면 땅콩이나 복숭아를 먹고 과호흡이 일어나서 쓰러지거나 심한 경우에는 죽는 설정도 봤거든요. 근데 이와 유사한 뉴스가 있어서 저희가 화면으로 좀 준비해봤습니다. 먼저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벌의 침을 이용한 봉침 시술을 받은 40대 여성이 알레르기 반응을 보이며 숨졌습니다. 평소 무릎 관절이 안 좋았던 49살 홍모 여인. 벌침이 통증을 줄여주는 데 좋다는 말을 듣고 친구의 아파트에서 벌침을 맞았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호흡이 빨라지는 등 이상 징후가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왼쪽 어깨와 무릎 등 7군데의 봉침을 맞은 홍 씨는 알레르기 반응 등이 나타나 병원 응급실로 급하게 옮겨졌지만 끝내 숨졌습니다. 경찰은 홍 여인이 벌독 알레르기 반응에 의한 쇼크로 숨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홍 여인에게 벌침을 맞은 친구 51살 남모 씨는 의료 면허도 없이 시술을 해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네, 영상을 보니까 정말 무섭네요. 진짜 봉침 하나로 이렇게 사망에 이를 수 있다고 하니까 더 충격적인데요. 실제로 병원에도 이렇게 아나필락시스나 이런 것들로 병원을 찾는 응급 환자들이 많은 편인가요? 많지는 않지만은 그렇다고 없는 건 아니에요. 그리고 이것은 한번 발생하면 또 심각한 상황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결코 간과해서는 안 되는 질환입니다. 네, 저희가 영상에서도 확인했지만 이 단순한 식품 알레르기다 뭐 이런 식으로 규정을 지을 수는 없을 것 같은데요. 자, 아나필락시스 이름부터가 쉽지가 않습니다. 어떤 건지부터 좀 자세히 설명 부탁드립니다. 네, 아나필락시스라는 것은 이제 전신에 나타나는 중증의 급성 알레르기 반응입니다. 이것은 시작이 갑작스럽게 시작하고요. 또 전신으로 급속하게 퍼져나갑니다. 우리 몸의 중요한 장기로 알려져 있는 심장, 또 폐 기관지 같은 호흡기, 또 소화기, 신경계까지 급성 알레르기 반응이 아주 심하게 나타나는 아주 위험한 질환이 되겠습니다. 네, 또 급격하게 나타난다고 하니까 더 위험해 보이는데요. 이 아나필락시스를 유발하는 원인들에는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네, 아나필락시스를 일으키는 원인들은 다양합니다. 이 슬라이드에서 보여지듯이 항생제나 진통제나 조영제 같은 이런 약물들이 아나필락시스를 일으킬 수 있고요. 또 특정 음식물이 특정인에서 아나필락시스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방금 전 사례에서 봤듯이 이런 벌에 의한 또는 어떤 개미에 의한 곤충의 독 같은 것도 이런 것들을 일으킬 수 있고요. 어떤 운동이나 라텍스 또는 주변 온도 변화 등의 그런 물리적 요인의 변화가 또 특정인에게서 아나필락시스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네, 생각보다 다양한 원인으로 발생할 수 있네요. 운동을 하다가도 발생할 수 있으니까요. 이 전신에 나타나는 어떤 과민적인 반응이라고 들었는데 어떤 증상들이 있습니까?
네, 아나필락시스의 증상은 그 원인이 되는 물질에 노출된 후에 얼마 지나지 않아서 갑자기 발생하는 특징을 보입니다. 호흡기 증상도 있고 심장 혈관계 증상도 있고 또 피부 증상, 소화기 증상, 전신 및 신경 증상이 있습니다. 네. 호흡기 증상으로는 이제 호흡곤란이나 또는 숨소리가 거칠어지고 또 말하기 힘들어지고요. 심장 혈관계 증상으로는 이제 요실금, 실신, 또 혈압 저하가 있겠습니다. 피부 증상으로는 이제 피부가 가려워지고 빨갛게 홍반이 생기고 두드러기가 생기고 또 입술이 붓고 또 구강이 붓는 또 목이 붓는다는 그런 증상이 있습니다. 또 소화기 증상으로는 이제 구역, 구토, 또 복통과 설사가 있고요. 전신 및 신경 증상으로는 이제 죽을 것 같은 느낌을 느끼기도 하면서 의식을 실제로 잃기도 하고요. 또 불안감이 심하게 듭니다. 이 모든 증상들이 한 번에 나타나지는 않을 것 같은데 이 말씀해주신 증상 중에서 가장 어떤 비중이라고 할까요? 흔하게 나타나는 것들이 뭔가요? 두드러기와 이제 빨갛게 피부 색깔이 변하는 홍조, 그리고 이제 아나필락시스의 또 특징적인 호흡기 증상 중에 호흡곤란이 있겠습니다. 네, 저도 사실 피부 반응만 좀 잘 알고 있었는데 뭐 호흡기라든지 이렇게 전신에 걸쳐서 나타날 수 있는 게 바로 아나필락시스인데요. 아까 원인 중에 하나가 약물 이야기를 해주셨거든요. 뭐 사례 같은 게 있으면 좀 살펴보면서 이야기를 해주시면 훨씬 이해가 좀 쉬울 것 같습니다. 예, 제가 사례를 몇 가지 좀 준비를 해왔는데요. 실제 있었던 케이스를 약간 변형해서 가져온 그 케이스니까 좀 이해해 주시고요. 네. 예를 들어 이제 40세 남자가 이제 병원에서 예방 접종을 맞았고, 네. 그리고 한 20분쯤 경과 후에 이제 팔 다리에 이제 가렵고 이제 두드러기가 발생을 했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입술과 목이 붓는 느낌을 가졌고, 그리고 나서 이제 숨소리가 쌕쌕거리며 거칠어지고 기침이 나오고 호흡곤란을 호소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바로 이제 진단하고 이제 치료를 하는 케이스가 있었는데요. 전형적인 아나필락시스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그럼 특정 약물에만 이렇게 반응을 하는 건가요? 어떤 약물이 또 특정 상황에서 특정인에서 매우 드물게 발생할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저는 사실 코로나19 때 이번에 네. 백신을 맞고 나서 한 일주일 정도 부정맥이 굉장히 심하게 왔었거든요. 그리고 호흡곤란도 있었고요. 그래서 이게 좀 너무 심각해서 일단 병원에 갔었는데 지켜보자고는 하셨어요. 근데 일주일 지나고는 괜찮아지긴 했는데 이것도 어떻게 보면 아나필락시스 증상 중에 하나라고 볼 수도 있는 걸까요? 아닌 걸까요? 네, 그런 이제 상황이 이제 백신 접종 후에 어떤 증상이 발생했기 때문에 네. 아나필락시스하고 감별을 요하는 그런 상황은 되겠고요. 네. 지금 말씀하신 거 들어보면 그거는 이제 백신의 부작용은 맞지만 이제 아나필락시스는 아닌 걸로 생각이 됩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백신 맞고 나면 한 20-30분 정도 안정을 취하다 가세요. 이런 이야기도 맞아요, 많이 맞아요. 하잖아요. 그런 이유 중에 하나 같습니다. 자, 그럼 또 다른 사례를 살펴볼까요, 한번? 예, 이 두 번째 사례도 이제 많이 발생하는 사례입니다. 젊은 남자가 산에 성묘를 하러 갔다가 이제 벌에 쏘였는데 뭐 괜찮겠거니 하면서 그냥 있었는데 한 10분쯤 지나니까 갑자기 어지러움을 느꼈고 가슴이 답답하고 이제 숨쉬기 힘들어지는 호흡곤란까지 느껴서 구급대원한테 119에 전화를 해서 구급차로 병원에 왔던 사례가 되겠습니다. 네. 네. 이렇게 벌침에 쏘여서 오는 사례도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아까 뉴스 보니까 거기도 봉침 때문에 예. 왔었고요. 이런 사례가 많은 편인가요? 예, 이제 아나필락시스 환자들만 모아놓고 보면 상당히 많은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예. 네. 그럼 또 다음으로는 약물, 평소에 약물을 복용하지 않던 약물을 복용하고 나서 또 상태가 나타났던 사례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 네. 60세 남자가 이제 평소에 복용하지 않았던 이제 새로운 약을 이제 복용하게 되었어요. 여기서 이제 항생제라고 써놨는데 네. 뭐 예를 들어 어디 다리가 아파가지고 진통제를 먹어야겠다 해서 그냥 집에 있는 진통제, 처음 보는 진통제를 먹고 이런 일이 발생하기도 하고요. 그런 약을 먹고 나서 한 15분쯤 지났을 때 이렇게 어지럽고 가슴이 답답하고 또 막 속이 울렁거리면서 갑자기 구토와 복통과 설사가 있다가 이렇게 실신한 케이스, 이런 케이스들도 비교적 흔한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네. 또 케이스들을 보니까
기본적으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게 뭐 어지럼증이나 호흡곤란 이런 증상들이 네. 많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이 아나필락시스를 유발하는 원인에도 참 다양할 것 같습니다. 어떻게 진단이 내려지는지 설명을 해주실까요? 네, 아나필락시스 이제 원인을 이제 찾는 것이 중요하고요. 원인을 찾는데 가장 중요한 것이 자세하게 병력을 청취하는 것입니다. 이런 사례들에서도 봤듯이 네. 어떤 상황에서 이것이 발생하게 되었는가를 이제 꼼꼼히 체크해 보면 그 원인을 찾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알레르기 피부 시험이나 또 트립테이지 같은 혈액 검사 같은 것도 원인을 찾는 검사가 되겠고요. 또 원인 물질 유발 검사라고 하여서 의심이 되는 원인 물질을 실제 이제 아나필락시스를 유발시켜 보는 것이죠. 약하게 유발시켜 보는 것입니다. 어쨌든 유발 시험이기 때문에 이것은 꼭 필요한 경우에 전문의의 주도하에 시행되어야 되겠습니다. 네, 이런 검사들을 시행해서 진단을 내리고 싶은데 뭐 개인차마다 나타나는 증상이나 네. 정도가 다 다르니까요. 어떤 기준점이 되는 것도 있을까요? 네, 아나필락시스는 이제 진단 기준이 3가지로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이제 과거에 이제 환자가 알레르기 반응을 보였던 물질에 노출되었을 때는 이런 상황에서는 저혈압이 발생하면 아나필락시스라고 진단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2번째 기준은 알레르기를 일으킬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물질에 노출된 상황에서는 피부 증상이나 소화기 증상이나 호흡기 증상이나 순환기 증상 이 중에서 2개 이상이 발생하면 아나필락시스라고 진단을 합니다. 근데 3번째 진단 기준은 이러한 물질에 노출된 상황 여부에 관계없이 그냥 갑자기 피부 병변이 생기면서 즉 두드러기나 혈관 부종이 생기면서 호흡기 또는 순환기 증상이 있는 경우에 아나필락시스라고 이제 진단을 할 수 있습니다. 네. 보면 진단 기준을 보면은 이제 아나필락시스 외에 좀 그와 비슷한 흡사한 어떤 질환이나 상황들도 아나필락시스라고 진단이 되거든요. 이 기준에 따르면. 예. 네. 이렇게 진단 기준을 약간 넓게 잡은 것은 진단을 놓치지 말라. 그다음에 진단을 빠르게 내릴 수 있도록 네. 일부러 진단 기준을 좀 더 넓게 잡아놓은 거. 포괄적으로. 예, 네. 그렇습니다. 네, 말씀해 주셨지만 이 진단 기준이 다소 포괄적일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다른 질환과의 구별도 좀 필요할 것 그쵸. 같아요. 어떤 질환들하고 좀 구별을 해야 될까요? 네, 아나필락시스하고 감별해야 된 질환은 다음과 같습니다. 혈관 미주신경 실신도 있고요. 혈관 미주신경 실신이요. 네네. 이게 선생님은 아실 텐데 저는 이름이 혈관 굉장히- 미주신경 들어가는 순간부터 아찔하네요. 이거 어떤 거죠?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제 흔한 예로는 이제 우리가 좀 피곤한 날 버스에서 지하철에서 오래 서 있거나 네. 예전에는 이제 운동장에서 오래 서서 이제 이렇게 교장 선생님 훈화 말씀도 듣고 네. 했다가 그런 상황에 이렇게 툭 쓰러지는 친구들도 맞아요. 있고 아니면은 이제 예방 접종을 받으러 왔던 이제 친구들이 주사 맞는 것이 너무 무서워서 막 되게 긴장 상태로 있다가요. 긴장 상태라는 건 이제 교감신경이 항진됐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네. 그런 상태에 있다가 이제 주사를 맞고 나니까 긴장이 확 풀리면서 교감신경이 떨어지고 부교감신경이 갑작스럽게 상승하면서 이러한 자율신경계 반응으로 인해서 네. 심장 박동수가 이렇게 느려지고 혈압이 떨어지면서 실신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게 주로는 이제 예방 접종 상황에서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예방 접종에 의한 아나필락시스인지 또 예방 접종에 의한 미주신경 실신에 의한 실신인지 꼭 감별을 해야 되겠죠. 그렇군요. 다음으로 천식은 왜 감별을 해야 될까요? 천식의 증상도 전형적인 천식 증상이 아니라 이제 호흡곤란이 심하고 쌕쌕거리는 그런 호흡기 증상이 네. 있는데 아나필락시스에서도 이 피부 증상이 없을 수도 있거든요. 네. 그러면 급성 천식 악화하고 굉장히 비슷할 수 있어요. 그래서 꼭 감별이 필요하고 또 기타 이제 혈압이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어떤 심부전과 감별이 필요하고 또 위장 증상이 있기 때문에 위장관염과도 감별이 필요합니다. 네, 그리고 아까 혈관 미주신경 실신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이것과 조금 더 감별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아무래도 혈류량이라든지 호흡곤란이라든지 증상이 너무 비슷해서요. 맞습니다. 이 혈관 미주신경 실신과의 감별이 이제 아나필락시스를 공부하는 입장에서도 굉장히 중요하게 다루는 네. 분야인데요. 이 미주신경 실신과 아나필락시스는 일단 증상으로 어느 정도 감별이 가능합니다. 네.
미주신경 실신으로 이제 실신한 환자들의 피부는 보통 창백하고요. 맥박을 짚어보면 맥이 느리게 뛰는 서맥을 보입니다. 서맥. 그러니까 네. 정상 박동수보다 느린 거죠. 예, 정상 맥박이 박동이 어느 느리다. 정도죠? 정상 60? 맥박수는 분당 60회에서 100회까지를 이제 정상 박동수라고 하는데요. 네. 그거보다 이제 느리게 40회, 50회 이 정도로 뛰는 경우가 많고요. 반면에 이제 아나필락시스는 이제 피부가 이제 붉게 변하는 홍조를 많이 보이고 맥박은 보통 빈맥을 보입니다. 그래서 100회 이상 이렇게 맥박이 짚어보면 빨리 뛰는 것을 느낄 수 있고 또 아나필락시스는 미주신경 실신에는 없는 그런 가려움증이나 두드러기, 쉰 목소리, 기침, 복통, 설사 같은 그러한 여러 가지 동반 증상이 있어서 감별에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네. 네. 근데 아나필락시스 중에서도 아까 빈맥은 이제 조금 더 심장 박동수가 빨리 뛰는 거잖아요. 그 중에서도 이제 순환기 쪽으로 넘어가면 좀 서맥이 나타나는 경우도 있다고 들었거든요. 네, 맞습니다. 예, 서맥이 드물게 나타날 수는 네. 있어요. 그러면은 이거는 모든 걸 종합해서 감별을 하시는 거죠? 그렇죠. 이제 그렇게 되면은 이제 진단이 조금 더 어려워질 수 있고 그래서 혹시 진단이 늦어질 수도 있는 우려는 있죠. 확실히 조기 발견, 조기 치료가 제일 중요한 것 그럼요. 같습니다. 네, 대전 MBC 건강 플러스 오늘은 아나필락시스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는데요. 이번에는 병원에 직접 찾아가 환자들을 만나보고 진단 방법과 치료법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아나필락시스는 병원에서도 응급으로 다루는 증상 중 하나다. 심각한 알레르기 반응으로 알레르기 쇼크라고도 부르는데 신속하게 조치하지 않으면 생명을 위태롭게 할 수 있다. 아나필락시스를 유발하는 원인 중 대표적인 것으로는 달걀과 땅콩 같은 식품류나 벌, 불개미 등의 곤충독, 또 약물 등이 있다. 오늘 어떻게 오셨어요? 아, 네. 주말에 성묘하러 갔는데 제가 벌에 쏘여가지고 이제 벌 쏘고 나서 의식을 잃어서 응급실 가서 치료를 받고 한번 외래 한번 오라고 하셔가지고 지금 왔습니다. 두드러기가 심하게 올라오셨어요? 예, 이제 온몸에 좀 두드러기가 많이 났습니다. 숨도 많이 차셨고. 호흡곤란도 있고 숨소리도 좀 거칠었습니다. 전에도 이런 적이 있으셨어요? 아, 전에는 벌에 쏘인 적이 없어서 이런 증상이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아나필락시스는 개인에 따라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두드러기나 가려움증, 구토나 설사 등의 증상을 호소한다. 하지만 가슴 답답함이나 목이 붓는 느낌 등의 호흡기 증상이 나타난다면 신속한 치료가 필요하다. 이 환자는 일단 앞으로 생활하면서 다시는 벌에 쏘이지 않도록 조심하시는 것이 가장 중요하겠습니다. 그 회피가 예방이거든요. 두 번째로는 부득이 벌에 쏘이는 그런 상황이 초래되었을 때 본인이 어떤 행동을 취해야 될지 미리 그를 사전에 숙지하고 있어야 됩니다. 예를 들어 에피네프린 펜을 소지하고 다니시다가 그런 상황에서는 자가로 주사를 하시고 바로 119에 신고하셔서 도움을 청하는 것, 이것을 항상 숙지하고 있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아나필락시스 진단을 위해서는 먼저 자세한 병력 청취가 가장 중요하다. 발생 상황을 파악하는 병력 청취를 통해 의심 물질을 선별하고 알레르기 검사를 통해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혈액 검사에서 혈청 트립타제의 농도가 높게 나타난다면 아나필락시스가 있을 확률이 높다. 어떻게 오늘 오셨습니까? 제가 어금니 쪽이 조금 아파서 집에 보이는 진통제를 좀 먹고 나서 한 20분쯤 지나니까 두드러기가 좀 나고 호흡이 조금 가빠지는 것 같아서 방문했습니다. 다른 증상은 없으셨어요? 입술이나 목이나 이런데. 입술이랑 목이 조금 붓는 느낌이 조금 났고 기침도 조금 나는 것 같고 살짝 어지러운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그 약 이름을 혹시 적어 오셨어요? 약이랑 이런 건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갑작스럽고 심각한 알레르기 반응이 나타나는 아나필락시스. 약물에 의한 아나필락시스는 주로 페니실린 계열의 항생제나 해열 진통제, 백신 등에 의해 유발된다. 가장 중요한 치료법이 즉각적인 에피네프린 주입이다.
이 환자분 같은 경우는 이제 자기에게 아나필락시스를 초래했던 약을 그 약 이름이 뭔지도 지금 모르고 오셨거든요. 자기한테 그런 심각한 부작용을 초래했던 약의 이름은 본인이 일단 알아야 되고요. 그래서 병원이나 의원이나 약국을 방문할 때 항상 그 사실을 알리고 그 약이 그런 부작용을 냈었다는 것을 항상 얘기를 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와 비슷한 약을 복용을 하거나 투약을 할 때는 좀 더 신중하게 해야 되겠습니다. 알레르기 피부 반응 검사는 다양한 알레르기 원인을 동시에 찾아낼 수 있는 장점이 있다. 환자에게 통증을 유발하지 않고 소량의 혈액으로 빠르게 알레르기 원인을 선별할 수 있는데 예방을 위해 무엇보다 중요한 건 알레르기 물질을 기억하고 멀리하는 것이다. 이제 갑자기 발생해서 급격하게 진행하기 때문에 이것이 진단이 늦어지거나 처치가 늦어지면 사망에까지 이를 수 있습니다. 또 하나 이게 치료가 늦게 들어가면 소위 약물에 의한 치료 효과도 떨어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되도록 빨리 진단을 하고 진단이 확실하면 치료를 지체해서는 안 됩니다. 아는 만큼 대처할 수 있는 아나필락시스. 아나필락시스는 즉각 치료해야 하는 응급 증상이다. 바로 치료하지 않으면 의식을 잃거나 사망하는 등의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데 평소에 없다가도 갑자기 또 심각하게 진행할 수 있는 알레르기 증상. 살기 위해 보내는 내 몸의 생존 신호를 기억해야 한다. 네, 병원에 직접 찾아가서 환자들 만나보고 아나필락시스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근데 교수님, 주변에서 이 아나필락시스 환자를 발견했을 때 어떤 응급 조치라고 해야 될까요? 어떤 조치들을 취해줘야 될까요? 네, 일단 환자를 바로 눕히고요. 똑바로 눕히고 네. 만약에 이제 의식이 저하돼 있고 소위 혈압이 떨어진 것 같은 게 네. 의심이 되면 다리 부분을 좀 살짝 올려주시고요. 더 중요한 거는 이제 환자가 이제 에피네프린 펜 같은 그런 응급 약제를 소지하고 있으면 이런 것을 주사할 수 있도록 좀 도와줘야 되겠고, 또 더 중요한 것은 이제 빠르게 주변에 도움을 요청하고 119에 신고하시는 것이 가장 중요하겠습니다. 뭐 네. 갑자기 나타난 증상이다 보니까 그렇죠. 응급 조치가 꼭 필요할 것 같아요. 맞아요. 내가 아나필락시스를 앓고 있지 않아도 주변에서 발생할 수 있으니까 이런 것들은 정말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저희가 다시 아나필락시스 검사법으로 좀 돌아가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혈액 검사가 있다고 했는데요. 혈액 검사는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네, 아나필락시스를 이제 혈액으로 확진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게 트립테이즈 검사라는 것인데요. 네. 이제 아나필락시스가 발생하면 이제 한 5분 정도 지나면 우리 혈장의 트립테이즈 농도가 증가되게 돼 있고요. 1시간 정도의 피크가 도달하고 한 2시간 정도 지나면 이제 반으로 떨어지게 됩니다. 그 혈장이라는 게 우리 혈액을 혈액이라고 구성하고 그 이해하시면 노란색 그 되고요. 부분 말씀하시는 네, 거죠? 네, 그렇습니다. 일종의 이제 피검사 항목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피검사. 예, 피검사를 통해서 트립테이즈가 높게 나타났으면 아나필락시스라는 것을 이제 진단할 수 있는 것이죠. 네. 아까도 얘기했듯이 아나필락시스의 진단 기준이 약간 넓게 돼 있기 때문에 여기에 정말 아나필락시스가 의심이 되었을 때 이 환자가 정말 아나필락시스였는지를 확진하는 이제 검사 방법이 되겠습니다. 네, 이런 방법으로 좀 검사를 해본 다음에 아무래도 아나필락시스는 위급을 다투는 상황이잖아요. 네. 좀 치료도 빨리 해야 될 것 같은데 치료법에는 어떤 것들이 좀 있을까요? 예, 맞습니다. 아나필락시스는 빠른 진단과 빠른 치료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이제 응급 치료로 에피네프린이라는 약물을 사용하고요. 네. 그리고 이제 항히스타민제나 스테로이드, 수행요법, 산소 치료 등도 도움이 되는 치료입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치료는 이 에피네프린 치료가 되겠습니다. 에피네프린이 어떤 걸까요? 보니까 뭐 아드레날린이라고도 하는 것 같던데요. 이제 쉽게 생각해서 이제 에피네프린은 이제 쇼크, 이제 혈압이 떨어진 것을 회복시키는 데 도움이 되고요. 또 기도가 좁아져서 이제 숨쉬기 힘든 상황을 이제 완화시키는 데 도움이 되는 치료가 되겠습니다. 확실히 위급한 상황에서는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저희가 좀 더 자세히 실제로 이거 처방을 받으신 분들이 가지고 있는 에피네프린 처방 받은 후에 휴대하고 있다가 이 응급 상황이 발생했을 때 스스로 투여가 가능하다고 하는데요. 이 과정을 한번 짚어주실까요? 에피네프린 펜을 처방받으신 분들은 이제 다 이런 것을 가지고 계실 거예요. 드라마에서 이렇게 봤어요. 그러니까 멀리서 봤을 때 약간 매직펜처럼도 네. 생겨 보이는데 네, 네. 어떻게 사용하는 거죠?
맞습니다. 이게 이제 이 안에 에피네프린이 이제 들어있고 여기서 이제 주사침이 나오는 거거든요. 네. 이제 이렇게 했을 때 주사침이 나오면 안 되기 때문에 안전마개가 예. 있습니다. 그래서 사용을 할 때는 안전마개를 이제 빼야겠죠, 먼저. 노란색을 빼고. 이렇게 잡고 잡을 때는 이렇게 곤봉을 잡듯이 네. 이렇게 잡지 말고 이렇게 잡으시고 뚜껑을 빼시고요. 네. 네. 안전마개를 제거한 다음에 이 검은 부분에서 이제 실제에서는 이게 빨간색입니다. 네. 여기서 침이 나오기 때문에 이것을 이제 허벅지에다가 오. 꾹 누릅니다. 여기가 허벅지라고 생각하시면은 이렇게 꾹 누르면 꾹 눌러서 탁 소리가 날 때까지 눌러야 돼요. 네. 꾹 눌러 보겠습니다. 딸깍 소리가 나네요. 네, 이렇게 딸깍 소리가 나면 이제 약물이 주입되기 시작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때부터 10초를 유지해야 돼요. 10초. 10초. 네. 그래서 10초가 지났으면 이제 빼시고 이렇게 좀 문질러 주면 네. 약물이 빠르게 몸에 퍼질 수가 있습니다. 네. 이 그림으로도 이렇게 나와 있죠. 이렇게 위에 안전마개를 빼고 네. 네. 이렇게 잡는 법이 나와 있죠. 두 번째 그림에서는 그러니까 관봉을 딱 쥐어 잡듯이. 예, 이렇게 잡아야지 네. 뭐 이렇게 윗부분을 이렇게 누르지 말고 잡게 돼 있고요. 이제 허벅지 부분에 꾹 눌러서 딱 소리가 날 때까지 눌러야 되고 소리가 나면 그때부터 약이 들어가는 것이니까 10초 정도 그 상태를 유지해야 됩니다. 네. 그리고 나서 10초 정도 지나면 이제 그 부위를 또 한 10초 정도 마사지 해주시고요. 6번에 써 있는 내용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이것만으로 치료가 다 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네.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반드시 가까운 병원으로 가셔야 되겠습니다. 근데 이 몸 신체 부위 중에서 대퇴부 이 허벅지에 놓는 이유가 따로 있을까요? 면적이 넓어서? 네. 뭐 팔에 하면 안 되나요? 면적도 넓고 이렇게 손으로 이걸 잡았을 때 가장 놓기 편한 위치도 되고요. 놓기에 편한. 그다음에 이쪽에 가장 안전한 것도 됩니다. 네. 근육량도 많기 그럼 때문에. 다른데 주사해도 상관은 없는 건가요? 예, 뭐 위급 상황이고 뭐 다리에 뭐 상처가 크게 있다거나 네. 뭐 깁스를 해서 도저히 이쪽에 놓을 수 없는 상황이면은 이 어깨 근육 네. 우리 예방 주사 맞는 이 삼각근에다 놓는 것도 방법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아나필락시스 환자분들은 응급 상황을 겪을 수도 있으니까요. 네.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약간 주의 사항들도 있을 것 같거든요.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네, 아나필락시스의 예방과 주의 사항을 좀 정리해 왔는데요. 먼저 아나필락시스를 유발시킬 수 있는 이제 원인 물질들을 파악하고 또 응급 대처법을 숙지해서 항상 이런 주의하는 생활 습관을 들여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아나필락시스를 겪었던 분들은 그 원인 물질을 어떻게든 피해야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 음식에 의해서 발생했던 사람이라면 네. 그 음식을 조리했던 주방 기구를 공유하지 않도록 하시고요. 또 약물에 의해서 발생했던 사람은 병원이나 약국을 방문했을 시에 아나필락시스 환자임을 꼭 알려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조치로서는 이제 아나필락시스가 발생했을 때 119에 연락하고 주변에 도움을 청하고 에피네프린 펜을 휴대하고 있는 경우에는 신속하게 근육 주사 하셔야 되겠습니다. 네. 좀 미리 원인들을 파악한 상태에서 예방하면 좋겠지만 우리 일상생활 하다 보면은 자칫 실수할 수 있거든요. 네. 일상 속에서도 지켜야 될 주의 사항들도 좀 짚어주시죠. 예, 생활에서 주의할 점, 우리 이제 외식이나 파티 같은 거를 할 때 어떤 식품을 섭취하면 안 되는지 담당자에게 알려야 되고 또 성분이 불분명한 음식물은 섭취하지 않아야 되겠고요. 식품 라벨도 확인해야 되겠습니다. 어린 학생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학기 초에 담임 선생님, 보건교사, 또 체육교사, 영양교사에게 이 아나필락시스 원인과 증상에 대해서 미리 알려드려야 되고요. 가능하면 이제 보건실에 에피네프린을 비치해야 됩니다. 그리고 빠르게 후송할 수 있는 가장 가까운 병의원을 미리 파악해서 응급시에 바로 후송할 수 있도록 대비하셔야 되고요. 네. 또 야외에서는 이제 벌독의 알레르기가 있다면은 성묘나 야외 활동을 할 때 각별히 더 주의하셔야 되죠. 소매가 있는 옷을 입고 향수나 강한 향의 화장품이나 스프레이 등은 이제 사용하지 않도록 주의하셔야 되고요. 여행을 할 때도 여행 가기 전에 전문의와 한번 상담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또 에피네프린을 포함한 약물은 미리 준비하셔야 되고 이동 중에 특히 비행기 같은 경우에서는 미리 항공사에 알려두는 것도 좋습니다. 또 여행 목적지에서
이용할 수 있는 병원을 미리 알아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네, 그리고 또 생활에서 주의할 점 중에 약물을 투여할 때 주의할 사항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아나필락시스를 겪었던 분들은 이 아나필락시스를 일으키는 약물의 이름을 메모해 놓고 병원이나 의원이나 약국에서 약을 처방받거나 조제받을 때 미리 알리셔야 됩니다. 또 새로운 약물이나 건강보조식품 등을 복용할 때에는 꼭 성분을 확인하도록 해야 됩니다. 그 밖의 대비책으로요, 아나필락시스를 경험한 사람들은 이 원인 물질이나 응급 대처법이 표기된 어떤 카드나 목걸이 같은 것을 착용하고 다니시는 게 좋고요. 또 주변 사람들에게 자신이 아나필락시스를 겪었던 환자임을 알리는 것이 좋습니다. 네. 또 에피네프린 펜을 미리 준비해서 아나필락시스의 초기 증상이 나타나면 주저없이 주사하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네. 아나필락시스 환자들은 정말 신경 써야 할 것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네. 그중에서도 아까 말씀해 주셨던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식품 라벨을 좀 잘 살펴봐야 한다라고 하셨는데 어떤 것들을 좀 살펴보면 좋을까요? 네, 우리나라는 이제 알레르기 식품 표시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법령으로 12가지 알레르기를 잘 일으킬 수 있는 식품에 대해서 꼭 표시하도록 법령으로 정해놨습니다. 거기에는 이제 계란이나 우유, 메밀, 땅콩, 대두, 밀, 고등어, 게, 돼지고기, 복숭아, 토마토, 새우 등이 포함되어 있고요. 식품 알레르기가 있는 환자들은 이제 소량의 식품에만 노출이 되어도 심한 증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응급 상황을 예방하기 위해서 이 알레르기 유발 식품을 철저히 파악하고 그것을 피해야 되겠죠. 그래서 식품 라벨을 꼭 읽어야 되겠습니다. 네. 자, 오늘은 이렇게 아나필락시스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고 있는데요. 이것만은 좀 기억하자, 정리를 한번 좀 해주신다면요. 예, 제가 항상 아나필락시스에 대해서 얘기 드릴 때 강조하는 두 가지입니다. 지금까지 얘기 나눴을 때도 반복되었던 내용인데요. 빠른 치료가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에피네프린 주사를 절대 주저하면 안 됩니다. 그것이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119에 연락하고 응급실에 방문하는 것을 역시 주저하시면 안 됩니다. 의료기관에서 경과 관찰하시면서 필요한 조치를 추가적으로 더 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네, 이 빠른 치료가 무엇보다 중요하겠습니다. 대전 MBC 건강플러스 오늘 아나필락시스에 대해 이야기 나눠보고 있는데요. 이번에 이와 관련된 오해와 진실을 OX 퀴즈로 풀어보겠습니다. 네, 아나필락시스와 관련된 OX 질문 준비했습니다. 먼저 첫 번째 질문인데요. 가끔 두드러기가 있을 때 항히스타민제를 복용하면 상태가 호전되곤 하죠. 자, 그렇다면 아나필락시스도 항히스타민제가 도움이 된다. 이건 O일까요, X일까요? 이거에 대해서는 X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항히스타민제는 이제 아나필락시스의 상황에서 나타날 수 있는 두드러기나 가려움증 등을 완화시키는 데는 도움이 됩니다. 하지만 아나필락시스의 위험 증상인 호흡곤란이나 혈압 저하를 회복시키는 데는 전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여기에는 꼭 에피네프린이 포함이 되는 것이죠. 네, 다음 질문 드립니다. 이 아나필락시스가 발생하면 에피네프린 주사액을 놔야 한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자, 그렇다면 에피네프린은 반드시 허벅지에 주사해야 한다. 이건 O일까요, X일까요? 허벅지 외측에 놓는 것을 이제 권장드리기 때문에 O라고 하겠습니다. 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에피네프린 펜을 이제 손으로 잡고 주사를 한다고 생각했을 때 가장 편하고 안전한 곳은 허벅지 바깥쪽이 되겠습니다. 하지만 이제 반드시 여기에만 놔야 되냐 이렇게 물어보신다면 꼭 그렇지는 않고요. 불가피한 상황이라면 이 어깨 근육에도 놓을 수는 있습니다. 네, 다음 질문 이어서 드리겠습니다. 이 에피네프린 주사액을 맞아서 증상이 호전되면 굳이 병원은 가지 않아도 된다. 이건 O일까요, X일까요? X입니다. 무조건 병원에 방문하셔야 됩니다. 아나필락시스의 초기 반응 이후에 증상이 호전되었더라도 후기에 재차 반응이 오는 분들도 있고요. 또 필요한 기타 검사나 치료가 필요한 경우가 많습니다. 꼭 의료기관을 방문해서 경과를 관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네, OX 질문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전에 먹어서 괜찮았던 약이나 음식도 갑자기 아나필락시스를 일으킬 수 있다. 이건 O일까요, X일까요? 네, O입니다. 예전에
먹어서 괜찮았던 약이나 음식물도 충분히 아나필락시스를 일으킬 가능성은 있습니다. 하지만 그 가능성은 희박하기 때문에요. 매번 음식이나 약물을 먹을 때만 긴장하면서 먹을 필요까지는 없습니다. 네, 마지막 OX 질문입니다. 이 아나필락시스 반응이 빨리 나타날수록 증상이 심하다. 이건 O일까요, X일까요? 네, O입니다. 반응이 빨리 나타날수록 증상이 심하고요. 반응이 늦게 나타날수록 증상이 약합니다. 그래서 빠른 치료, 그다음에 빠른 조치가 중요한 이유가 되겠습니다. 네, 아나필락시스에 대한 오해와 진실을 OX 퀴즈로 풀어봤고요. 이번에는 시청자 여러분이 남겨주신 궁금증 풀어보겠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께서 보내주신 질문 하나씩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음식물에 대한 과민 반응이 있어서 에피네프린 처방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최근 1년 넘게 증상이 나타나지 않고 있는데요. 혹시 나중에 아나필락시스가 나타나면 처방받은 약을 사용해도 되나요? 유효기간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하고 물어오셨는데요. 유효기간은 어떻게 될까요? 네, 에피네프린 펜의 유효 기간은 1년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1년 동안 사용하지 않으셨으면 재방문하셔서 재처방을 받으셔야 되고요. 1년마다 재처방을 받으시면서 아나필락시스가 발생했을 때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에 대한 그런 행동 수칙도 미리 점검 받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네, 다음 시청자 질문 살펴보겠습니다. 이 어릴 때 아토피를 앓아서 피부에 신경을 좀 많이 쓰는 편입니다. 혹시 저에게 아나필락시스가 있는지 건강검진이나 사전검사를 통해서 알 수 있나요? 하고 물어오셨네요. 어떤가요, 교수님? 네, 좋은 질문인데요. 어떤 특정 식품이나 약물이나 물질에 대해서 내가 알레르기 항체가 있는지를 알아보는 그러한 검사법들은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것들이 환자에게 아나필락시스까지 일으킬 수 있느냐를 미리 알아볼 수 있는 검사법은 아직 없습니다. 네, 끝으로 아나필락시스에 대해서 꼭 기억해야 할 점, 아나필락시스는 네모다. 이 네모를 교수님 채워주실까요? 네, 아나필락시스는 주저하면 안 된다. 이렇게 채우도록 하겠습니다. 빠른 진단과 치료가 중요하겠습니다. 네, 주저하면 안 된다. 여러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대전 MBC 건강플러스 오늘은 아나필락시스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지금까지 도움 말씀에 호흡기 알레르기 내과 정인범 교수였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